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무사 아사리드의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무사 아사리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낯설어요. 사하라 사막의 원주민이었던 한 남자분의 이름입니다. 남성 작가죠. 무사 아사리드. 그가 어떤 멋진 여행을 우리에게 안내해 줄지 저와 함께 한번 그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법정 스님이 좋아하셨던 내가 사랑하는 책들 50권 중에 한 권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이제껏 배운 삶에는 많은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다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아름답게 씻어둘 필요가 있다. 책 속의 한 문장으로 이 챕터를 시작하고 있고요. 책 속의 한 문단을 통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것이며 또한 그 여행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삶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 순간에는 소유해야 할 것도 또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은 늘 새로운 초목을 찾아 길을 떠난다. 황폐해진 땅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는 배움이 있다. 나는 삶을 여행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받는다.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것은 여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 네, 사하라 사막에는 인디고빛 두건과 푸른색 베일을 둘러쓴 신비의 부족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과 풀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하는 투아레그족이에요.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이 사막을 떠도는 그들의 야영지에 어느 날 파리 다카르 랠리 자동차 경주 대회를 취재하러 프랑스의 한 여기자가 나타납니다.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고요. 사막을 놀이터 삼아 자신들만의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한 레그 소년이 달려가 그 책을 집어줘요. 소년은 여기자로부터 그 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책 속의 그림들에 매혹되죠. 그날 이후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워서 그 책 속 그림에 나오는 그 꼬마 녀석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졸라 날마다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학교에 다니게 돼요. 마침내 글을 배워서 읽게 된 그 책은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소년은 어린 왕자가 태어나고 또 사라진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사막에 사는 자신들의 모습과 같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의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을 사막의 풍경. 결말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죽는다는 내용을 읽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어린 왕자의 형제들이 아직도 사막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 이 생텍쥐페리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프랑스로 가서 그를 만나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생텍쥐페리가 떠올릴 그 흐뭇한 다행스러운 미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근처의 작은 도시로, 또 그곳에서 좀 더 먼 도시로, 그리고 다시 더 크고 더 먼 도시로, 그리하여 마침내 20살 무렵 극적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이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 청년 앞에 드디어 마술과도 같은 문명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소설보다 더 극적인 실화의 주인공 무사 아사리드는 바로 이 소설의 작가 무사 아사리드죠. 그는 도시에 넘쳐나는 온갖 풍요에 감탄합니다. 더불어 그처럼 많은 것을 가졌건만 문명세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소중하게 음미하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문명인, 이웃과 단절되어 고독하게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죠. 문명세계 사람들은 기적으로 가득 찬 그런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은 어린 왕자의 별을 지키던 사막의 유목민 청년이 문명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사막별 사람들의 행복 메시지입니다. 책 속의 문장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저마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문명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막과 달리 그들의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눈 내리는 겨울이 있다. 꽃과 산과 풍부한 물과 먹을 것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문화적 혜택들과 넘쳐나는 물질 등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불평, 불만이 많다. 자식이 하나면 둘을 못 둔 것이 불만이고, 비가 오면 해가 뜨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 더 나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 불행하다. 투아레그인들은 비가 오면 거기에 감사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루의 양식을 대지로부터 얻은 것에 만족한다. 네, 투아레그족 유목민 무사 아사리드의 그 눈에 비친 문명 세계는 허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명인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상실한 채 자연과 너무 멀어진 그런 돌연변이의 삶을 살고 있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오늘을 살고 꽉 짜여진 일정표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찔려오네요. 자연과 너무 멀어진 돌연변이의 삶.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자연은 막 우린 심하게 파괴하면서 살아왔죠.
가죠.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신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떠오르시는 거 있을까요? 플라스틱 안에 들은 음료수, 과일, 커피, 요새 코로나여서 많은 것들을 주문해서 먹는데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용기들도 다 일회용 플라스틱이죠. 이 일회용 플라스틱 저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주문에서도 정말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을 저희가 좀 더 지불하더라도 이 회수해 가는 그런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어떤 바스켓을 두고 그것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보완시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갔죠. 네, 그렇게 자연과 너무 멀어진 삶 정도가 아니라 자연을 막 나만 살겠다고, 우리 인간만 살겠다고 자연을 너무나 파괴하다가 드디어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자연의 반격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 어마어마하죠. 참, 이 걱정으로 불안한 오늘을 살고, 그리고 꽉 짜여진 일정표, 도저히 다 해낼 수 없는 그런 투두 리스트를 계획표에 넣고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잠을 어설프게 이게 고3 수험생 마냥 그런 삶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졸업 이후에도.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이렇게 안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인생에 뭔가 중요한 거를 놓칠 것 같고 또 내 노후가 너무 빈곤해질까봐 이렇게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하라 사막에서 자라난 그런 유목민 모사 아싸리드의 눈에 우리 도시인들 어떻게 보였을까요? 책 속의 문장 조금 더 낭독해 드리죠. 나는 사막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축들과 함께 새로운 초목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늘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만 소유하고 다닌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대한 사막과 끝없이 이어진 지평선. 와, 이건 정말 탐난다. 그죠? 그 무의 공간에 살아 숨쉬는 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있다. 그것들은 문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또 깊다. 와, 상상하게 돼요. 그 무의 공간에 살아 숨쉬는 고요, 대자연과의 교감. 낭독 이후에 무슨 다큐멘터리가 됐든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영화. 그 광대한 자연을 느끼고 싶습니다. 처음 문명 세계에 와서 내가 받은 문화적 충격은 그래서 매우 큰 것이었다. 돌리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수도꼭지와 낙타를 타고서도 며칠씩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를 단 몇 시간 만에 돌파하는 기차. 이런 문명 세계에서 본 모든 것은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랬겠죠? 사막이 가르쳐준 지혜와 문명 세계에서의 깨달음 모두를 아우르는 이 책에서
무사 아싸리든 단봉 낙타가 내딛는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과 떼제배를 타고도 더 빨리 가지 못해 우급증을 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라져가는 문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하는 거만한 문명. 걷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 자연에 응답하는 삶과 기술에 응답하는 삶. 단순함과 복잡함. 관계 중심적인 삶과 이해 중심, 이해 타산할 때 그 이해 중심적인 삶. 진지함과 가벼움. 이 바쁜 도시의 삶이 진지함일까요? 가벼운 걸까요? 우리는 진지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가벼운 삶이죠. 다 사라져버릴 그것들에 온 생애의 무게를 얹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있는 아주 그런 가벼운 삶을 살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과 반대로 현실적인 것에 충실한 삶, 이 두 삶의 대비를 보여준다. 다시 책 속의 문장을 낭독해 드릴게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내가 느낀 것, 그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정신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막에서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 갖고 있는 것들도 단순하고 그리고 생각도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문명 국가에서의 삶은 그렇지가 않더라. 너무도 많은 물질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고 복잡한 삶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막에서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아예 잊어버린 것 같다.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들이 귀 기울이는 것은 자연보다는 오히려 신문과 뉴스의 기사들이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여긴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 닿았어요.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허비한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 시간은 잃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다. 단지 살아가는 것. 시간은 잃거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이 사하라 사막에, 저 멀리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지혜입니다. 여러 다른 매체와 책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단지 살아가는 것이라고 시간을 여긴다 해서 그냥 막 살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막의 유목민들은 생명의 온갖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대지의 언어를 찾고 모래 위에서 생명의 문자를 읽습니다. 물과 풀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지도나 표지판이 아니라 별과 은하수를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일정표에 맞춰 계획하고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누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사막 사람들에게는 오직 아침과 점심, 저녁이 있을 뿐입니다.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정돈되어 있는가 싶어요.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잡하고 번다한지요. 저부터 말입니다. 너무나 번다해요. 간소화하고 단순화한다고 마음 먹어도 잘 쉽지가 않아요. 노력해야죠. 계속 노력해야죠. 내일은 조금 더 낫고 또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은 조금씩 제 번다함도 거쳐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문명인들은 10대 시절부터 노후를 걱정하지만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명종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상의 어둠이 내리면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든다. 시간을 재지 않으며 돈이나 물건의 양을 셈하지 않는다. 양 한 마리는 그대로 양 한 마리일 뿐 몇 킬로그램의 고깃덩이나 얼마짜리 물건으로 바뀔 수 없다. 와, 이건 진짜 꿈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전 하나는 바로 실천하고 싶어요. 바로 해 뜨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요. 이건 꼭 제가 해내고야 말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이제 어지간히 되더라고요. 눈이 저절로 떠져요. 다행히 창이 넓고 동해안이어서 오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 자는 게 오히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하루에 하고 싶었던 걸 다 못하니까 하다가 잠이 어설프게 들어요. 그 습관을 바꾸는 거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하나 하시죠? 우리 함께 해요. 이미 다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미셸이 늦었어요. 제가 문제였던 겁니다. 생전 처음 서구 문명 세계를 경험하게 된 무사 아싸리다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마법과 황홀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법의 세계를 떠받치는 지혜가 부재한 탓이죠. 우리 지혜를 다 어디로 떠나보냈나요? 하나하나 찾아 채우자고요. 책 속의 문단이에요. 다시 읽어드리죠. 언제나 떠나야 할 때 이동을 해야 하는 우리는
이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 무사 아사리드의 동료라고 할 수 없고 그 부족민들이라고 할까요? 마을 사람들, 같이 사는 이웃 사촌들, 그들은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한 채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떠나기가 쉬워야 하는 거죠.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단순함과 가벼움을 선호한다. 행복 역시 단순함과 가벼움 안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저승길을 가면서 집을 잃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이 그 길을 동행한다. 하루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자 선물이다. 와, 이 문장이 참 저를 울리네요. 저승길을 가면서 집을 잃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문장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 문장이 새롭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이 그 길을 동행한다. 하루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자 선물이다. 우리 하루하루 축복이자 선물로 여기고 있으신 거죠? 노력하자고요. 그 축복받은 시간들을, 소중한 그 선물들을 언제고 우리 곁을 떠나게 마련인 그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붓다위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는 일을 하며 소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 맞아요. 육체를 가진 물리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유목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 세계의 인류들이 에게 공통된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요? 우리 이성의 존재다. 이 정신적인 이 책에서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고 있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도 많이 멀어져 있고요. 그보다는 뭔가 그 이성 근대 시대 이후로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포스트 모던이 오면서 다시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이성 외에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왔긴 하지만 사실은 그 둘보다 육체니 이성이니 이러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유목민의 오래된 지혜와 사막의 자연이 가르쳐준 교훈을 토대로 무사 아사리드는 문명인들의 삶 곳곳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호화롭고 편리한 문명의 이면에 있는 도시인들의 결핍된 열정, 고독을 감춰버리는 아찔한 마천루와 빌딩 숲,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는 영혼과 육신, 노인들을 외톨이로 가둬버리는 양로원. 요새는 노인들 뿐이 아닙니다. 모두를 젊은이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이고 할 것 없이
모두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현대 모든 체제, 시스템, 뭐든 빨라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조급증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영혼의 양식을 멀리한 채 하루하루 자신을 소멸시키며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인에게 사막의 유목 부족인 투아레그 청년은 따뜻하고 또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사막의 지혜를 나긋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아레그족 사람들의 믿음과 이상, 진정한 풍요와 사랑, 가르침,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 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있어요. 아울러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을 지키는 법, 삶의 무한한 다채로움을 구하고자 우연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는 법. 이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삶의 무한한 다채로움을 구하고자 우연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는 법. 우린 사실 리스크 때문에 이런 여지를 두지 않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의도가 겁이 나고 내가 세워둔 어떤 계획 그 외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 외에 어떤 다른 길들에 한눈 파는 것을 좀 죄악시하고 뭔가 이 생을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고 허투루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뭔가 계획이 되지 않은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공백을 남겨두는 것을 이 불충실하게 더 노력할 수 있는데 뭔가 다하지 않은 그런 생활처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습관들이 어느 사이 다 생겨버렸죠. 그런데 정말 인생의 인생다운 것은 그런 다채로운 그런 운명, 우연적인 일이, 우연적인 관계들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 마음의 공간, 마음의 여지, 시간의 여유, 이런 걸 남겨두는 것이 사실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거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돈이 아니라 삶 자체에 머무르며 인내하는 법을 들려준다.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을 지키는 법, 삶의 무한한 다채로움을 구하고자 우연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는 법, 돈이 아니라 삶 자체에 머무르며 인내하는 법을 들려준다. 이 무사 아싸리드는 이 도시인들에게 이런 영감,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서 누군가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람이네요. 그가 어린 왕자를 처음 어린 시절에 만나게 됐던 그 사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뭔가 도시인들에게 아직 인류를 사랑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하면 그가 우리에게 보내준 안내자,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무사 아싸리드 아니었나 합니다. 존재 자체가 드라마틱한 선물이네요.
읽어드리죠. 나는 거울과 같다. 내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본다. 어머니 대지는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고 아버지 하늘은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한다. 또한 인내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나며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신성한 존재다. 더불어 투아레그족 사람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산다. 자신이 먹을 음식의 모두를 타인에게 기꺼이 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의 모두를, 일부가 아니에요. 자신이 먹을 음식 모두를 타인에게 기꺼이 흔쾌히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우린 하나니까 내 것을 온전히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책의 뒷표지 추천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 추천글을 스님이 쓰셨었군요. 사하라 유목민 투아레그족의 13살 소년이 어느 날 사막에서 생텍쥐페리에 어린 왕자를 주워 읽게 되고 그의 영혼에 커다란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비인간적이며 허구적인 삶으로 엮어진 이 문명세계,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지혜로운 유목민의 삶이 도시의 사막에서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이웃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라고 추천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어린 왕자를 썼던 그 생텍쥐페리 만나고 싶었었는데 그에게 여기 어린 왕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왕자가 죽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도시로 향해 간 그의 눈에 이 생텍쥐페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간들,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유목민 투아레그족 청년은 이거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군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생텍쥐페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박하고 지혜로운 유목민의 삶, 그들이 삶을 사는 방법, 생각하는 법, 시간을 보내는 법, 인생을 살고 더불어 함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책 사막별 여행자
어떠셨습니까? 궁금하네요. 무사 아사리드의 사막별 여행자는 2006년 프랑스 르네상스 출판사에서 사막에는 교통체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첫 출간이 되었고요. 이 출간하게 된 이야기도 드라마틱해요. 읽어 드릴게요. 2004년 5월에 사막에서 온 이 푸른 옷의 투아레그족 청년은 다니고 있던 몽펠리에 대학 부근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한 남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사막의 야영지, 단복 낙타와 염소들, 그리고 어린 왕자, 학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티에리 파야르이며 출판사 발행인입니다. 당신의 삶은 한편의 소설과 같군요. 내가 그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하고요. 몇 주 뒤 파리 샹젤리제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출판 계약금으로 4,000유로가 건네졌다고 해요. 무사 아사리드는 그 돈으로 낙타 1마리와 암소 2마리, 30마리 남짓한 양들을 샀고요. 그리고 사막행 비행기 표도 샀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사막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글을 완성해서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의 책은 발간되자마자 8,000부가 팔려나갔고요. 이어 짧은 기간에 20쇄를 찍기에 이르렀죠. 지금은 아마 더 많은 후속 쇄들이 찍어졌을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신선영 씨의 번역으로 문학의 숲에서 2007년 8월 첫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책들은 이어지고요. 모래의 아이들, 투아레그의 학교라는 책도 한국에서 출판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내리는, 장맛비가 내리는 저녁 밤인데요.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인생의 선물을 하나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선물 잘 받으세요. 어디 뒤에 멀리 버리거나 먼 곳에 놔두시지 마시고 이 선물 잘 받으셔서 많은 마음에 담고 항상 돌아가야 될 그 자리처럼 내 마음속에 별로 이 사막별 여행자 한 권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